오늘은 이 민물장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 뭐 사육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수족관 안에 뭐 파이프 하나 이렇게 놓고 장어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실 공간 마련하고 사육하기는 상당히 쉬운 개체입니다. 장어는 뭐 수온 변화라든지 수질이라든지 환경 변화에 적응이 아주 강한 개체이기 때문에 사육하기도 쉽고 뭐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잘 적응되면 재밌는 어종이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장어 낚시로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어종 중에서 상당 민물 낚시 어종 중에서 대상어 중에서 진짜 상당히 까다로운 어종이죠. 보통 흔히들 뭐 10번 출조해서 한 번만 얼굴 봐도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10번 출조가 아니라 뭐 수십 번, 수백 번, 뭐 진짜 그 한 해, 1년 동안 출조를 해도 뭐 얼굴도 못 보는 경우가 흔하고요. 근데 장어 낚시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지역마다 특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뭐 말씀드릴 건 없고요. 뭐 각 지역마다 뭐 장어가 입질이 활발한 미끼, 뭐 장어가 입질이 잘 들어오는 미끼, 뭐 그런 미끼들은 각 지역, 각 지역의 이제 뭐 하천이나 저수지마다 뭐 다 특성화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뭐 장어가 청지렁이 미끼에 잘 먹힌다, 뭐 땅강아지 잘 먹히더라, 뭐 그런 거 제가 이렇게 뭐 설명하는 거는 좀 누차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충청도 태안 안면도권 같은 데도 민물장어 개체수가 어느 정도 있고 민물장어 낚시를 많이 출조를 하시는데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출조를 한다 그러시면은 그쪽 지역 낚시점에는 어느 낚시점을 가더라도 청지렁이를 판매를 하질 않습니다. 그쪽에는 아예 청지렁이가 먹히지 않기 때문에 청지렁이 판매를 하지 않고요. 또 우리가 뭐 댐 같은 데 가서 민물장어 낚시를 한다 그러시면은 뭐 댐 같은 데는 댐 주변에 있는 낚시점 같은 데 가면은 뭐 청지렁이 같은 거 항상 구비해 놓고 판매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역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렇게 바다 근처에 있는 태안 안면도권 뭐 요쪽하고 내륙에 있는 뭐 댐 이쪽하고 이제 제가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역마다 다 미끼가 특성화돼 있어가지고 제가 뭐 말지렁이를 써라 청지렁이를 써라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한 가지는 장어낚시 팁 한 가지는 혹시라도 출조하는 곳에 외래종이 없다. 우리 토종어만 있는 곳이다. 우리 토종어만 있는 곳에 장어 낚시를 출조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미꾸라지 미끼, 뭐 지렁이 미끼, 청지렁이 미끼, 뭐 말지렁이 미끼, 뭐 두엄지렁이, 뭐 여러 가지 종류 미끼들이 많은데 뭐 땅강아지도 있고요. 뭐 이틀 동안 막 땅강아지만 잡으러 다니셔가지고 땅강아지만 막 한 통에 가득 들고 와가지고 땅강아지로만 공유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외래종이 없는 토종 어종만 있는 터에 가서 장어 낚시를 만약에 하실 경우에는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은 채집망을 준비하셔가지고 채집망에다가 어분이나 뭐 떡밥 같은 거를 넣고 채집망을 담가 보시고 그 채집망 안에 만약에 참붕어가 들어간다. 참붕어 낚시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보통 채집망을 넣게 되면 참붕어하고 새우하고 이렇게 보통 두 종류가 많이 들어요. 토종 터만 있는 곳에. 그 참붕어 미끼를 사용하시면은 참붕어가 만약에 그 채집망 안에 들어오는 곳이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뭐 미꾸라지 미끼, 뭐 청지렁이 미끼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 현지에서 채집된 참붕어 미끼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아주 효과가 좋다는 거. 저도 뭐 낚시, 뭐 만약에 장낚시 출전한다 그러면 보통 미꾸라지하고 청지렁이 딱 두 가지 정도는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출조를 하는데 예전에 한번 어느 지역에 출조했다가
현지에 계신 분하고 좀 친해져가지고 현지에 계신 분이 뭐 여기 지렁이도 먹히고 청지렁이나 뭐 다른 산지렁이 뭐 말지렁이 뭐 다 먹히고 하는데 참붕어 채집해서 한번 써봐라.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긴가민가 해가지고 참붕어를 진짜 채집을 해가지고 써봤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하룻밤에 장어를 두 자릿수, 정확하게 지금도 기억합니다. 12마리를 잡았어요. 하루만 낚시하고 오려고 했었는데 장어를 12마리 잡고 그 다음날 밤도 또 해야겠다 해가지고 또 참붕을 채집해가지고 그 다음날 밤도 5마리 정도 잡고요. 또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마지막 날 하루 더 하자 해가지고 다음날 또 했는데 그 다음날에도 밤에 2마리를 또 잡았어요. 뭐 장어만 물론 잡은 건 아니고 뭐 동작의 빠가사리, 우리가 일명 말하는 동작의 빠가사리라든지 월척급 붕어, 큰 붕어들, 뭐 큰 붕어 이런 것들도 뭐 손님고기로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딱 붕어만 첫날에 12마리, 둘째 날에 5마리, 마지막 날에 2마리. 뭐 이렇게 마리수는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리수가 줄어든 게 아마 그 제가 한 자리에 있는 장어들은 거의 초토화시켰다. 저는 뭐 그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외래종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지렁이 미끼 같은 거는 저는 절대 비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외래종 뭐 베스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작은 개체의 붕어나 작은 개체의 우리 토종어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아시다시피 작은 개체의 토종어들은 뭐 거의 다 베스한테 다 먹혀버리고 보통 외래종이 있는 터 같은 경우에는 뭐 붕어 낚시하시러 가시는 분들도 보통 여기는 한방터다 뭐 해가지고 이제 큰 붕어를 이제 노르러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렁이 미끼를 쓸 경우에는 이 큰 붕어들이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청지렁이든 말지렁이든 물론 낚시장에 파는 조그만 꽃지렁이 같은 것도 좋아하지만은 특히나 청지렁이, 말지렁이, 뭐 두엄지렁이 뭐 이런 지렁이 종류는 월척급 이상 붕어들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외래종이 서식하는 경우에는 붕어들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지렁이 미끼는 일체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외래종이 없는 경우다, 그럴 경우에는 채집망을 한번 들고 가셔가지고 이 참붕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전 해뜰녘이나 오후 해질녘 같은 경우에 채집망을 넣어두시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외래종이 없는 토종터 같은 경우에, 그리고 참붕어 서식하는 곳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그 참붕어 중에서도 수컷하고 암컷 두 종류가 있어요. 수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 은색깔에 좀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질감이 좀 딱딱딱딱 하고요. 암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좀 색깔도 좀 노루무리한 좀 누런빛을 좀 띠고 손으로 만져보면 좀 보들보들한 느낌이 나요. 딱 두 암컷 수컷이 완전히 확연히 구분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수컷은 다 제거해버리고 암컷으로 미끼를 쓰면은 효과가 진짜 탁월하다는 거. 제가 지금까지 장어 낚시를 뭐 여러 수백 번, 여러 수천 번 출조를 했는데 참붕어가 채집되는 곳에서 제가 밤낚시를 해가지고 장어 낚시를 했을 경우에 뭐 10번에서 한 번 정도 얼굴 보는 경우가 아니라 거의 한 3-4번 출조하면 한 번 정도는 꼭 얼굴을 보는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았어요. 뭐 아니면은 뭐 지인분들하고 같이 출조를 해가지고 지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꾸라지 미끼라든지 뭐 청지렁이 미끼라든지 뭐 말지렁이 뭐 심지어 뭐 땅강아지 삽 들고 와서 땅강아지 채집해서 땅강아지 치신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보다도 월등하게 그런 분들은 아예 그냥 빈손 철수, 저 같은 경우는 꼭 한두 마리씩은 꼭 했고요. 좀 개체가 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5마리 이상. 크기는 뭐 이렇게 미꾸라지 미끼를 써가지고 이제 큰 개체의 장어를 잡는다는 뭐 그런 거는 좀 힘들다고 하지만은 입질 받을 확률은 상당히 높아요. 의외로 참붕어 미끼를 장어 낚시로 한다 그러면은 채집이 되는 곳에서 쓴다 그러면은 의외로 확률 받을 상당히 높고 상당히 좋은 미끼라는 거. 제가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어 낚시를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간혹 이렇게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민물 장어 같은 경우 민물에서 서로 암수가 만나서 산란을 하고 민물에서 새끼가 또 크고 이렇게 좀 장어 낚시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또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간혹 있으세요. 민물 장어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일정 개체 정도 사이즈가 크게 되면은 바다로 내려가 가지고 바다에서 한 달 정도 적응 기간을 거치고
뭐 전문가들 얘기들 좀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그 필리핀 근해에 있는 아주 깊은 심해에 가서 이렇게 산란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산란해가지고 그 알이 이렇게 조류를 타고 이렇게 떠다니다가 조그만 치어, 실장어라고 하죠. 실장어가 되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육지에 있는 민물 냄새를 맡고 이제 강이나 이런 하천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타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육지에서 서식을 하다가 또 일정 사이즈가 크게 되면은 또 산란을 하러 바다로 떠나고요. 뭐 딱히 제가 드릴 말씀은 한번 참붕어가 채집되는 곳에서 혹시나 장어 낚시를 한다 그러면은 참붕어를 한번 써보시라는 거. 참붕어 중에서도 암컷 참붕어를 한번 써보시라는 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정말 효과가 좋고 암수 구분하는 법은 막상 채집해서 보시면 쉬워요. 암컷하고 수컷하고 분별됩니다. 수컷은 좀 시커무리하면서 좀 만져보면 촉감도 좀 딱딱하고, 수컷은 그렇고요. 암컷은 이렇게 좀 누르무리하면서 좀 보들보들합니다. 누르무리하면서 보들보들한 그 암컷, 참붕어 암컷을 한번 사용해 보시라는 거. 장어 개체수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이라 하면은 반드시 뭐 마리수는 제가 어떻게 보장을 못 하더라도 반드시 장어 얼굴은 볼 수 있을 거다. 사이즈 뭐 대꾸리 이렇게 사이즈 구분을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크게 미꾸라지 미끼로 쓴 것처럼 이렇게 잡아내지는 못하더라도 장어를 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 장어 낚시 상당히 진짜 인내가 없으면은 몇 번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하다가 포기했다가 또 하셨다가 포기하셨다가 참 힘든, 장어 낚시가 참 힘듭니다 사실. 진짜 뭐 장어 낚시 출자하신 분들 다 아실 거고요. 뭐 제가 설명드리고자 한 거는 뭐 그거기 때문에 그거고요. 지금 이 어항 속에 있는 개체 같은 경우는 뭐 한 100g 조금 넘어가는 애장어예요. 이 장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장어 낚시를 하려고 가서 낚은 게 아니라 여기 서울 옆에 있는 김포, 경기도 김포에 있는 수로권에 가가지고 대낙으로 꽃지렁이 낚시점이 파는 꽃지렁이 미끼로 동작에 빠가사리 낚시를 하다가 뭐 우연찮게 낚인 녀석인데, 뭐 항상 그래요. 보면은 장어 낚시 가면은 뭐 맥이나 뭐 가물치라든지 뭐 동작이라든지 다른 어종을 놓고, 뭐 붕어 낚시 오히려 보면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 지렁이 써가지고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보면은 뭐 장어 낚고, 항상 좀 보면 낚시라는 게 좀 맞아 떨어지는 게 참 힘들고요. 힘든 게 낚시입니다. 어찌 보면 또 자연과 즐기러 간다고 하지만은 뭐 또 막상 낚시터에 가시면 또 욕심이라는 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또 안 날 수가 없고요. 또 그거만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출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즌이 시작되니까 외래종이 없는 장어터, 그런 데는 또 참붕어나 새우 같은 것도 채집이 또 많이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 중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채집망 하나 들고 가셔가지고 참붕어 미끼를 한번 써보시고, 한번 써보시게 되면 또 생각 외로 좋은 조과가 있을 거예요. 동영상 이만큼 할게요.